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통평을 보고 계신 모든 토익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Listening Comprehension 중국과 실전을 담당하고 있는 홍정윤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저희 해커스 학원과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이나 추운 날씨에 시험을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그 결과 또한 좀 따뜻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이번 마지막 시험에 대한 총평을 오늘 맡았습니다. Part 1하고 Part 3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할 텐데요. 준비되셨는지 한번 점검하고 싶고요. 좀 마무리가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마음과 후련한 마음도 같이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잘 정리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우선 제가 맡은 파트는 Part 1과 3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Part 1은 중상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 원 같은 경우는 좀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어려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아마 중국과 실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해커스 학원 교재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무난하게 잘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파트 1은 6개밖에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좀 소홀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Part 3는 중중상 정도입니다. 혹시 제가 좀 중상보다는 중중상에 가깝다라고 해서 중 쪽으로 좀 비중을 뒀기 때문에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난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Part 3는 순발력적인 문제들이 paraphrasing, 즉 말을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보다 좀 더 많이 등장을 했던 편이어서 아주 막 되게 어려웠다 이런 느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Part 1과 Part 3는 중상과 중중상으로 드렸고요. 토익 시험은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보게 됐을 때 나 역시도 잘 봤지만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 봤다면 우리 점수, 내 점수가 좀 마이너스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험이어서 결과는 좀 나중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자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 봤다, 못 봤다 이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상대적인 평가도 믹스가 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험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좀 열심히 계속 좀 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부터 정리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Part 1은 중상이라고 아까 알려드렸는데요. Part 1의 문제에 대한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밖에 등장하지 않는 파트 1은 사람 문제 중에서 1인 사진이 3문제, 2인 이상 사진이 2문제, 사물 및 풍경 문제에 대한 문제 수가 1문제 정도로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막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사물하고 풍경 중심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등장을 할 수 있고요. 상황별로 필수 어휘가 좀 있었습니다.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었던 단어들이 좀 있어서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놓여져 있거나 쌓여져 있는 상태 표현에 대한 단어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따라서 상황 자체의 배경이 굉장히 사무실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창고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택하고 파일하고 스탁이란 단어는 재고를 쌓아두다는 동사로 쓰여지게 되고요. 이 중에서 특히 파일하고 스탁이란 단어는 명사형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탁이란 동사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스탁이란 단어는 명사로 재고와 함께 주식이란 뜻도 같이 갖고 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ort란 단어는 분류하다고 정리하다 뜻이고요. place, put, lay, leave는 놓다란 뜻입니다. situate하고 locate란 단어는 위치하거나 자리 잡다 뜻이고요. arrange하고 set out은 정렬하다 뜻이고 display, 진열하다 뜻입니다. 밑에 example을 잠깐 보시면
have it arranged in lines가 되면 줄지어 정리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is placed on the desk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만 have it arranged는 놓여져 있는 상태 is placed도 누군가에 의해 수동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쓸 때 쓰죠. 현재 동작이 아니라 놓여져 있는 상태적인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것들 이렇게 have been 플러스 pp인 현재 완료 수동태와 함께 밑에 있는 수동태까지 기억하시고 오늘 뒤에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필수 어휘에 대해서 두 번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토익 문제를 풀다 보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서 상황적인 것 또는 풍경적인 사진에서요. 항해에 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쭉 한번 정리해 보시다 보면은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친숙해지실 거니까 배 그림이 나온다든지 바다 그림이 나올 때는 이런 단어를 좀 염두에 두시고 푸시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 같이 가볼까요? 닭하고 pour, peer, harbor란 단어가 있고요. off란 단어가 있습니다. 알 발음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면 울프라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알 발음이 좀 약화되면 부두하고 선착장에서 우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서 부두과 선착장 항구라는 명사형으로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출발할게요. Into the distance는 멀리서란 뜻이고요. be floating, 떠있죠? 보통 정박되어 있는 그림과 함께 배가 물에 떠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be floating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stream, 내가고 흐르다란 단어고 coast, 해안선입니다. be tied up에서 정박하다는 뜻이 나와요. 정박되어 있다라고 쓸 수 있고 묶여져 있으니까. be docked라고 되면 선착장에 대다라는 뜻으로 왜 우리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 상황을 쓸 때도 표현 비슷하게 쓰는 것처럼 배도 정박되어 있다라고 해서 docked라고 쓸 수 있고요. anchored라고 해서 닻을 내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be sailing 들어가면 항해하다 뜻이고요. edge of the water, 물가입니다. splash, 치다, 철벅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opens, 망망대, row paddle이라는 단어가 노를 젓다란 동사로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hore, 해안가고요. offshore 들어가면 해안가에서 떨어진 뜻을 반대 방향으로 쓸 수 있고요. overlook, 내려다보다, calm, 잔잔하고 차분한 뜻이고 be reflected는 물에서 나오는 경우가 항해 그림에서 많으니까 밑에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be reflected 쓸 수 있다는 거 하고 waves하고 surf란 단어가 파도, crash란 단어가 부딪히다는 단어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 단어 중에서는요. 쌓다라는 상황하고 위치되다 이런 단어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항해에 대해서는 정박한다든지 떠있다. 그 다음 부두가 선착정이라는 단어들도 잘 기억하셔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Part 1은요. 제가 세 그림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1번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2의 교재에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사람이 등장을 했죠. 사람이 등장할 때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될까요? 네, 사람의 동작부터 봐야 됩니다. 동작이라고 칭하는 케이스는 사람의 손부터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죠.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equipment라고 하는 또는 머시너리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한번 구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자주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꼭 한 번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에서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 그림이 등장을 할 때 왜 그런 거 있죠? 옷을 입고 있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중을 찍어 놓은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헬멧 같은 경우를 착용하고 있는 걸 찍은 게 있고 착용을 하고 있는 동작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태, 지금 뭐예요? 맞아요. 상태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을 찾아야 하고 동작 동사를 찾으라고 할 때는 put on, 입고 있는 중이다.
try on, 시도해보는 중이다. 그 다음 take off란 단어는 벗는 거니까 벗고 있는 동작 동사에 대한 연결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이 문장을 만약에 점검을 하고 이 그림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아래쪽에 살짝 보시면요. 자, the man is wearing a helmet.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The man is wearing gear 이라고 써서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wear이란 단어 대신에 put on이라고 쓰여지게 되면은 답에서 거리가 멀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림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우선 없어요. 사람이 없고 물건들이 쭉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선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being이라고 들어가는 단어 있죠. B-I-N-G라고 들어가는 단어는 동작이에요.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사람이 등장해서 물건을 하고 있는 동작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 박스가 분명히 쌓여져 있고 이 장면을 배경을 보아하니까 창고에 가깝게 보이네요. 그럼 우리는 아까 우리 배웠던 단어가 앞에 필수적인 어휘에서 있었잖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박스가 놓여져 있다. 어디에? 여기가 애매하면 아예 어때요? 바닥에 있다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라고? The boxes are stacked on the floor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중간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수동태로 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우리 박스란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carton이란 단어랑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오늘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cartons라고 들어갔고요. have it, 그러니 쌓여져 있는 뭐라고? 상태다. stacked 되어 있다, 파일이 되어 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in the 어디라고요? warehouse, 여기는 창고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re 다음에 being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쌓여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being이란 단어가 등장한 보기는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스가 쌓여져 있다는 것을 잘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골라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being을 주의하자라고 적어놓는 거 한 번 더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그림.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항해에 관한 단어들을 좀 등장시켰죠. 그 부분에서 그림을 하나 선별해 보았습니다.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원 교재에서 가져왔고요. 자, 그림을 잘 봤더니 뒤에 있는 배경은 좀 배가 있고 쫙 펼쳐져 물이 있고 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동작이 막 되게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람의 동작이 굉장히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배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배가 오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아니고 서 있죠. 아까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정박하다 이런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합했던 단어를 가지고 만약에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주어를 boat, 그 다음 vessel, 그 다음에 ship이라고 들어갈 수 있죠.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니까 아마 복수로 s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는 아까 dock이란 단어 알려드렸거든요. anchored도 알려드렸어요. 정박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고요. 마지막에 부사는 아까 항구란 단어에서 of, pier, harbor, dock이라고 들어가서 만약에 점검을 한번 해보자면 boats have been docked 또는 anchored in the, 그쵸? dock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요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앞에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뒤에는 부사구를 연결해서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꼭 항해에 관한 단어들은 정리를 꼭 하는 시간이 꼭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토익을 공부하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여행을 갈지 아니면 출장을 갈지 어떨 때 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험 공부를 한다 뭐 이런 마음의 자세보다는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써야지, 이런 상황에 맞게끔 되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기억력도 오래가고 여러분 단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는 자세들보다는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좋을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파트 3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Part 3는 중중상이었습니다. 상에 가깝지 않아서 조금 아까 아쉬운 분들 또는 좀 어렵게 풀었던 분들, 헷갈렸던 분들은 좀 약간 마음이 좀 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파트 3의 등장 비율은 회사 생활이 6개가 되고요. 일상생활 지문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6대 7 정도로 등장을 했고요. 아주 특이하게 신유형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유형의 등장 비율은 인용어구 2개하고 차트 그래프 3개, 3명의 대화가 2개 정도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뭐가 쏠렸다, 되게 많다, 이런 느낌을 좀 적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잠깐 보시면요, 이유가 있어요. 순발력이라는 건 뭐냐면 3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듣고 나서 어떤 단어로 바꿔 써야지? 이 단어를 듣고 이거로 paraphrasing, 즉 말 그대로 이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거든요. 말 바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를 듣고 이거 다른 의미가 아닌 같은 의미 찾아야지,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을 만한 문제들이 아주 등장을 많이 하진 않아서 사실은 듣고 풀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많으면 생각할 시간이 좀 적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봅시다. 내가 공부를 좀 했지만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paraphrasing보다 순발력이 좀 무난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비율은 이랬었는데 그것도 있어요. 개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번 파트에서 Part 3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면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왜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잘 지내지? 나 잘 지내? 자기네들 얘기하다 안부 묻고 하다 갑자기 할 얘기를 뒤로 빼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인정에 호소하고 할 얘기 하다가 이제 끄트머리 있잖아, 이게 이제 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들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뒤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앞에 쏠게끔 하고, 특히 비즈니스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얘기, 주제 얘기들을 뒤쪽으로 빼지 않고 앞쪽에 쏘는데요. 비율을 한번 봤을 때 얘가 너무 높아요. 주제하고 직업하고 장소 문제는요, 토익에서 가장 앞쪽에 위치된, 어떻게 표현하자면 시작하자마자 스타트 뻥, 하나 둘, 최대한 맞춘다고 해도 세 번째 줄까지는 쇼부를 봐야 되는 이런 테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오늘 많이 났던 것은 앞에 스타트를 못 끊었다라고 들어가면은 움찔 이렇게 들어가는 패턴이 되는 거라, 처음 문제가 굉장히 스타트를 끊을 때 중요했던 패턴이었고 그만큼 순발력이 많이 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추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어디 회사원일 것 같아요. 어떤 직종일 것 같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자기 직업 얘기하고 주제 얘기하고 직업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듣고
바로 풀고, 바로 듣고, 바로 풀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순발력으로 가깝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파트 3를 풀기 전에 제가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해커스 학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익히고 가셨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대화를 듣기 전에는요, 반드시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